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컴퓨터는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게 되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그냥 제 핸드폰으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초기 세팅 값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사연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3가지 사연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보받은 사연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제보받은 사연들 정리한 것도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제가 따로 저장해 놨던 그거를 지금 제가 급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친구의 친구인 김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것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안방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앉아있고,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자신을 따라왔다가 사라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자 점쟁이는 김군의 사주를 보았는데 사주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점쟁이는 원래 김군이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김군의 주변에 영적인 것들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군은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한동안은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군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향하던 김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군의 집은 제일 꼭대기층인 14층이었어요. 김군이 살던 아파트는 홀수층과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는데 마침 홀수층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김군은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13층에서 내린 김군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김군의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군도 별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갔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밑에서 누군가 막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잠시 후 발소리의 주인공이 보였는데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7, 8세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앞집 여자의 다리를 잡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고 그 여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김군은 그 여자가 서 있던 창문으로 가서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밑으로 떨어진 앞집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을 보았더니 그 꼬마 아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군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놀이터에 그날 본 그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아이는 김군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곳을 같이 응시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던 곳은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잠시 후 뭔가 희끗한 물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앞집 여자였습니다. 앞집 여자가 계단 창문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김구는 너무 놀라 여자아이를 쳐다보다 그만 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목이 사람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목이 180도 돌아간 채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도 봤구나. 다음엔 네 차례야. 부모님이 친척집에 가시고 혼자 집에서 자고 있던 날이었다. 큰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려 잠에서 깼다. 지진이었다. 놀란 나는 얼른 집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동네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있었다. 지진 때문에 정전인지 학교 안은 어두웠다. 부상당한 사람도 보였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대피소가 마련된 체육관 안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체육관을 나와 소강당으로 향했다. 소강당은 자는 곳 같았다. 사람은 많았지만 다 자고 있어서 조용했다. 소강당은 너무 어두워서 자는 사람을 잘못 밟을까 싶어 조심조심 빈자리에 누웠다. 옆에 있는 이불을 끌어다 덮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했고 친척집은 괜찮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조용히 누워있으니 긴장이 풀려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슥, 슥.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아저씨 2명이 꽤 무거워 보이는 뭔가를 끌고 강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 그랬구나. 어둠이 눈에 익자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소강당에 누워있는 동안 왜 몰랐는지 아까 너무 정신없고 너무 피곤해서 느끼지 못했었다. 소강당에 이렇게 사람이 가득한데 아무리 잔다고 해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대학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A씨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를 부득이하게 일주일 쉬기로 했다. A씨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엔 집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대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웠다. 어딘가에 놀러 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 집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오쯤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2명 있는 것 같았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래층의 A씨에게도 잘 들렸다. 그러나 그리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기분 나쁜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 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A씨는 점심을 만들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다. 30분 정도 지나서 온 피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결국 피자에 꽤 많은 양을 남겨버렸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A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A씨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진 몰랐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낌새를 차린 것 같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A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 남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문이 빼꼼 열렸다. 집안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5cm 정도의 틈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진 않아요." 어둑어둑해서 얼굴의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다. A씨는 자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한 번 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문 틈새로부터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문득 여자의 얼굴 아래를 보니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 있었는데 3명의 얼굴이 세로로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A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다. 3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A씨를 쳐다보고 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 불쾌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리 한구석에 떠돌아다닌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있다. 온몸이 떨려왔다. 걸음이 빨라졌고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밀쳤을 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있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낮에 아파트 복도에서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말끔하게 비추었다. A씨는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로로 늘어선 얼굴은 있을 수 없었다. 몸이 없었다.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이었다. A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A씨의 윗집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고 사체에는 목이 없었다. 목이 잘려나간 지는 3, 4일 정도 지났었다고 한다. 그 집의 남편은 지명수배되었고 곧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그 남편을 찾아냈다고 한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경찰이 지워진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냈을 땐 A씨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